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도전 비주얼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은 제가 영상을 올린 날이 그 최근의 고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4월 6일에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48,000원 말씀드렸던 시점을 넘겨서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빠져버렸더라고요. 이때는 장이 좋지도 않았지만 장이 좋지 않다고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던졌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금일 마감 기준으로 32%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 통상적으로 40% 이상, 45% 이상 보유했고 최근에 11만 원을 돌파했을 때 41%까지는, 그래서 40% 이상은 지켜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주가는 이렇게 크게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도전비존 지금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 이후에 이런 지속적인 뉴스들은 나옵니다. 도전비존이 하고 있는 그런 이게 기업 B2B 시장이나 화상회의 서비스도 오픈을 했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런 사업들 B2B 시장도 도전비존과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전비존의 사업은 그냥 마이웨이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자가 퇴사해서 외주 비용이 올라갔다, 아니면은 생각보다 진출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추정일 뿐이고, 그리고 아직은 1분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기업들이 특히 올해 1월, 2월 초에 악재 뉴스들을 퍼부었는데 그거를 예상을 깨는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또 매출을 유지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그런 활동들이 1분기 실적 발표에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에 이 78,000원 목표주가 이후에 사실은 추가적인 목표주가는 안 나왔고요. 쭉 뉴스 없다가 SK미더스와 B2B 시장, SKT 미더스가 도전비전과 그룹 영상회의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뉴스 하나 나왔고, 아마란 스탠, 네, 요 플랫폼,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4월 7일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 기간 동안에 연기금은 한 10,000주 정도 매수를 한 상태고, 금융투자는 한 50,000주 정도 매수한 상태입니다. 4월 7일부터 볼게요. 네, 연기금은 9,400주, 금융투자 53,000주. 결국에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관계없이 마이웨이로 지금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물량들을 개인이 받고 있다. 심지어 지금 거래량도 10만 주대로 확 줄어 있는 상태라 외국인이 시장가로 매도해버리면 아마 당일에 매도가 훅훅 나올 수 있습니다. CFD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라면 외국인의 매도로 볼 수 있는데요. 도전비존의 CFD 계좌 비율이 얼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이 거의 도달했습니다. 3월 15일과 같은 모습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이 이와 같은 3월 15일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반등을 찍고 바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금주 기준으로 47,500원, 47,5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이다, 하락이 마지막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47,500원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한번 떨어지면 버티는 게 아니고, 주봉 기준으로 보면 버티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티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버티면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버티면 또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빡 올라갑니다. 아니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버틴 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그냥 버티면 또 떨어집니다. 왜냐? 아니,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매수보다 여전히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가가 더 빠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더 빠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빠졌어. 올라갔으면은 버티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 빠진다라는 거는 매수하는 주체보다 매도하는 주체가 더 강하고 많다라는 건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을 하고 저점에서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횡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기나긴 횡보를 하다가 뭐 다시 주가를 제자리로 돌아오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등을 바로 하면 V자 반등으로 반등을 바로 하면 사실은 매도 주체보다는 이 종목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손바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매수가 들어왔네. 그리고 나서 잠깐 쉬네, 소강 상태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정리한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더 커요. 네, 뭐 이거는 뭐 더 큰 확률이 몇 %냐, 더 작은 확률이 몇 %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대답을 못하지만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하락하고, 그리고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존비주얼은 반등을 한 게 아니고 버텼고 버티다 못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47,500원 위로 올라가 줘야, 사실 47,500원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다시 버티는 게 아니고 상승 트렌드로 이제 전환을 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세를 갖출 수 있지만, 금주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현재 가격대에서 멈춰버리면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존비중 기업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없으셔서 사실은 조금 마음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저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그런 거래량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존비주온의 어떤 현재 위치와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우의 수들은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참고하셔서 뭐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